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건설사가 이자를 연체하고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한 임대보증금을 챙겨 사라지면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 건데요.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생긴 일입니다. 54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빌라. 세입자들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한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등기 다 보여줬는데 근저당 잡혀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이자도 잘 갖고 있다 그러고 걱정할 필요도 없대요.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그 돈은 다 보상해준대요, 나라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최저임대차법 법으로 보장해줘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준다는 건데요. 의정부 시의 경우 3,400만 원까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3,400만 원이라는 전세가도 이 법에 맞춰서 정했다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냐 했더니 3,400만 원이 법으로 보장된 금액이니까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정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집마다 수상한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여기다가 소장이죠, 전부 다. A4로 한 1,000장 정도 되는 분량이 이렇게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짜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인 거죠. 위장 세입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날아온 거예요. 상자한 서류의 정체는 이 빌라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고소장이었습니다. 건축주하고 짜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건축회사하고 짜고 한 우리 가짜 세입자다. 경매 이후 은행 측은 A빌라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3,400만 원을 노린 가짜 세입자라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걸 사해 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황당하는 입장인데요. 사회행위요? 안 했죠. 사회행위 뭐 했어요? 영수증, 전기, 수도, 가스, 영수증 다 법원에 다 제출했고. 졸지에 자신들이 진짜 세입자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아 새로운 주인이 된 은행 측이 9월 안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한 건데요. 10월이 넘어가면 강제로 퇴거시킬 거라는 말에 세입자들은 1년 넘게 살던 집을 전세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떠나게 됐습니다. 눈물 나려고 그러죠. 마음이 찝찝하죠.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이사는 나가는데 저희 진짜 심장이 그래요. 힘듭니다. 입주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은 떠나고 있지만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은행은 왜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은 그 법률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는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대법원 판례가 소액 임차인들도 그 행위 자체도 사행위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당연히 이제 주장하고 제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 회수적인 측면에서 뭐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다는 은행 측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세입자들은 정당하게 입주한 집에서 가짜 취급을 받는다는 게 가장 상처라고 말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던 부동산을 찾아가 봤는데요. 계약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씩 전세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축은행에다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3,400원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은 가짜 세입자 소송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자기네가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허위 세입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그냥 몰아내려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과의 다툼 끝에 결국 이곳 고실태까지 내몰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 간 날부터 지금 1년이 넘도록 정말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없어요. 왜 저런 걸로 죽지? 왜 자살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집 일을 겪으면서 한 몇 차례 그런 위기를 느꼈어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궁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전세 난민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계약 체결하셨고 이게 가짜 임대차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뭐 세금도 납부를 하시고 뭐 전입신고도 하시고 실제로 거주하시고 이게 뭐 가장 임대차라고 볼 만한 어떤 사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세입자들이 진짜 세입자라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게 될 거라는데요. 은행 측은 어떤 입장일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다림 끝에 연락이 닿은 담당자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서류에서 이번 주 안에는 취하한다 해갖고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는 바로 취하를 할 거거든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은행 측은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 변호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취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법률적으로는 따져볼 소지는 있지만 하도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뭐 저소득 증이다 하고 막 계속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임차인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국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11개월간 지속된 재판이 끝났는데요. 세입자들의 심경이 궁금합니다. 고생을 했었는데 그냥 좀 허탈한 부분이 제일 크죠,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너무나 취약한 제도라서 관세라는 제도 자체를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소의 가장 약자는 세입자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들이 바라는 건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